네, 이제 우리는 수학함수 f를 c 함수로 바꾸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수학함수를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 함수 만들어 보고요. 다음에 h 함수 차례대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 함수 적어주십시오. g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함수는 파라미터를 두 개 받습니다. 함수 이름이 g이고요. 다음에 0,0에서 x, y로 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값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g입니다. 다음에 x, y 두 개를 받을 때는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각각이 역시 정수 타입을 쓰기 때문에 int x 콤마 띄우고 int y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 타입에 대해서 형을 타입을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함수가 하는 일을 브레이스에 적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함수는 기능은 뭔가 하면 선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자, 지금 구현하고 싶지만 선을 그리는 것은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함수가 선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장이 슬래시 두 개로 시작을 하면 이 문장은 코멘트입니다. 실제로 기계 코드 번역되지 않고 사람이 코드를 읽을 때 설명문을 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드로우 라인 코드가 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f는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값이 정수 형식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앞에 타입을 정의해 줘야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g는 하지만 g 함수는 값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 함수는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역시 알려줘야 합니다. C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void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는 void 의미는 뭔가 하면 g 함수는 값을 리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하는 일은 선을 그린 일인데 일단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함수 g를 똑같은 c 함수로 바꿨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메뉴에서 컴파일 선택을 합니다. 이상 없죠? 네, 성공적으로 g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라는 함수입니다. h 함수는 파라미터를 두 개 받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하는 일은 이미 정의된 함수 f, x 더하기 6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h 함수는 fx 플러스 6을 바디로 가진 함수입니다. 자, 용어를 다시 정의를 해보면요. 함수의 헤더, 이 부분을 헤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바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h 함수가 수학 함수가 주어졌을 때 똑같이 c의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정수를 리턴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함수 이름은 h가 됩니다. 파라미터를 두 개 받죠. x, y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하는 일을 적어주면 되는데 임시 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값을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시 변수 t를 써서 f의 x, 자,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c 함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적어주고 함수가 하는 일은 y라고 fx 더하기 y입니다.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찍어줬습니다. 함수 정의를 잘못했는데요. fx 더하기 6이 아니라 fx 더하기 y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t, 그리고 함수가 t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return t 이렇게 와야 되고요. t는 쓰기 전에 선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h 함수를 정의한 게 됩니다. 자, 원래 함수와 비교해 볼까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미 정의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해당하는 c 함수를 h를 구현했습니다. 네, 이상이 없는지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죠? 네, 유용하게 h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살펴보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f 함수를 정의된 함수를 호출을 했죠.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호출한다고 합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g 함수의 정의죠. 지금은 그냥 f 함수에 대해서만 용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ition과 호출을 구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f 함수를 전체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지웁니다. 그리고 이 f 함수를 h 함수의 밑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달라진 점은 f 함수 정의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정의를 h 함수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빌드 메뉴에서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원 페일드라고 뜨죠. 여기 에러 메시지입니다. 에러 메시지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에러가 난 곳으로 커서가 점프합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면 identifier not found, F라는 명칭 identifier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C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1번 줄부터 2번 줄 차례대로 이렇게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때 이 9번 줄을 만났을 때 C 컴파일러는 fx에 대해서 코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정보에서 f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f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f라는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명칭이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내는 것입니다. f는 h 함수 다음에 정의가 됐기 때문에 f가 정의보다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컴파일 시간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했을 때는 이 정의된 문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헤더 부분, 이 부분 헤더라고 한다고 했죠. 헤더 부분을 한 번 더 적어주고, 이것은 선언 문장이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은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함수를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선언한 이후에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없이 성공합니다. 자, 용어를 구분하십시오.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호출하기 전에 정의가 밑에 있다면 위에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f 함수가 위에 있을 때는 따로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됐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의가 되면서 선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언과 정의를 동시에 한다고 하죠. 지금 이 예에서는 지함수는 선언과 정의가 동시에 된 경우입니다. 만약에 지함수를 밑에서 쓰게 되면. 그래서 함수는 쓰기 전에 선언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호출한다라고 하는구나. 함수의 바디를 정의하는 것을 정의한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겠죠. 함수는 선언을 할 때 쓰기 전에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 문장은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컨트롤 X 눌렀습니다. 예, 쓰기 전에 이렇게 함수의 밖에 블록에서 선언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함수들은 프로그램의 제일 위에 이렇게 둡니다.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함수의 선언이 모여 있고요. 함수의 정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언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은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함수와 수학함수와 C의 함수 관계를 하나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